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지 또 정리해서 꼭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전세 사기가 2160건 중에 67.6%가 20, 3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 6, 7명이 20, 30대 청년들이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2016년에 34억인데 2021년은 5,790억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임대인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당하는 규모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203명의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3,761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 30대가 대부분 다고요. 근데 피해되는 사례를 보면 신축 빌라가 대표적인데 이게 이제 깡통 전세라 해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가 2억이면 전세가가 2억 2천인 거죠. 근데 이제 금액이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작은데 낡고 허름한 곳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금액으로 그냥 일반적인 매물을 구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싫어서 신축 빌라를 보면 새 거고 이러니까 이거를 덜컥 계약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많은 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신축 빌라나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나 전세가나 매매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서 아파트같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세 확인을 정말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가 높은 매물은 아예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세금 체납입니다. 1억 정도 세금 체납한 사람이 1억 5천 이상인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5천만 원까지 서울은 그게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 이상 되는 부동산을 사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 체납하는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를 이렇게 얻으러 가시면은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세금 완납 증명서를 받으셔야 되죠.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다 냈는지 확인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사를 함과 동시에 그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사나 전입신고를 그날 한 거예요. 7월 1일 날. 근데 7월 1일 날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이 집을 전세를 주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부터. 근데 임대인의 담보대출은 그날 4시에 만약 7월 1일 4시에 했으면 요날 7월 1일 날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받은 담보대출이 임차인이 받은 대항력보다 우선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임대인이 담보로 받은 대출 금액이 내가 전세로 들어간 날짜보다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후순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적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효화시키겠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전세 계약 전에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매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매매나 전세가를 확인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곳은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곳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서울이나 광역시나 이런 데 보면은 전세가율이 거의 50%거든요.
그러니까 7억이면 3억 5천 정도의 전세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안전한데, 문제는 신축 빌라 같이 다세대 주택 형태로 되는 경우에 그 분양가나 그 전세가나 매매가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매매가나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직접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여러 매물을 비교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러니까 임대인의 집을 내놓으면서 임차인을 구해서 공인중개사가 한 명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임대인 쪽에 공인중개사, 임차인 쪽에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으면 각자의 그 입장을 챙겨주기 때문에 각자 있는 경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각자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임차까지 하는 것보다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임차인 공인중개사 따로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데, 요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구는 소유권에 대한 거, 을구는 이제 부채 규모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채권 확인, 이런 부채 규모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금 체납 여부. 등기부등본에 세금 체납 여부가 확인되는 게 세금을 체납하고 한 2, 3개월 있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갭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돼요.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두 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이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은 뭐냐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다른데, 다세대는 빌라처럼 한 호당 다 주인이 틀린 거죠. 근데 다가구는 한 명이, 그러니까 3층, 4층짜리 건물에 혼자 한 명이 임대인인 거예요. 근데 임차인들은 여러 명인 거죠. 그럴 때는 전입세대 열람을 떼서 얼마나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얼마나 걸었는지, 내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요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 확인을 해서 전세에 들어간 거예요. 가면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뭐 미리 받아 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리 받아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보증보험을 꼭 넣으시고, 그리고 임대차 신고 꼭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를, 피해를 방지를 하려면 우선 시세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임대인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세금,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받으셔서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가구 들어가실 때는 몇 명이 전세로 살고 있는지, 월세로 살고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나 걸었는지,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선순위인지 우순인지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꼭 하시고, 반환보증 보험 신청하시고, 임대차 신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매매가보다 전세가율이 높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매물들은 아예 조심하시는 게, 아예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50%다 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좀 있는 물건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되도록이면 한 명이 두 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각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효화할 수 있는 특약들을 꼭 넣어서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자가진단 안심 전세 웹을 구축한대요. 요거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시세,
아까 전세가나 매매가의 적정 시세, 그리고 임대인들 중에 악성 임대인 이런 식으로 전세 사기 치고 다니는 사람들 명단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돼 있는지, 임대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중에 이제 불법이나 무허가 같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이나 계약 이후 조치 필요한 사항들을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자가진단 안심 전세 웹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런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같은 거 정보 확인을 요청을 하면 제공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꼭 하는 걸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 이를 반영해서 임차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가입 신청 시 그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HUG 홈페이지나 자가진단 안심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등 시장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데,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매물을 확인하시면 신고하면 보상한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 부풀리기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가를 150% 기존에 부풀릴 수 있는 금액에서 좀 10% 감소해서 140%로 하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한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여기가 높다 하면 시군구 단위로 전국은, 그다음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서 공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해서 지자체하고 중개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거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지를 정부에서 하겠다. 그리고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이 있으면 보상을 할 테니까 신고해라.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한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 뭐냐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서울은 5천만 원, 과밀 억제 구역은 4,300만 원, 그리고 강력시는 2,300, 그 외에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올린대요. 그러면 내가 보증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 본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환경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을 매매,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환경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자가진단 전세 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요청을 해서 꼭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보증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도 이제 좀 수월해질 것 같고, 그리고 신축 빌라나 그 고전세가율이 있는 매물은 내가 아예 전세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기로 의심되는 매물이 있으면 신고 꼭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었다 하시면은 이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고, 그동안 만약 전세 피해를 입게 되면 내가 다른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연 1%, 1억 6천까지,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해서 자금을 대출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대출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세 보증보험 들 때 추가로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보증보험 들 때 지원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러니까 임시로 고쳐할 데가 없잖아요. 그거를 H유지에서 해준다거든요. 시세의 30% 이하로. 그래서 긴급으로 고쳐도 준다고 하니까 사기 피해 꼭 안 입어야 되겠지만 입으시면 이런 거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꼭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면 전세피해 지원센터나 그리고 1% 이내 1억 6천까지 자금 대출해 주는 거, 그리고 H유지에서 시세 30% 이하로 임시거처를 제공해 주는 부분 꼭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벌을 강화한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까지 시킬 수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는 자격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요렇게 공모해서 안 하면은 요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당하게 되면 요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하시고요.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매물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많거나, 그리고 매매가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매물은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잘 아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내가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한 사람이 임대인 임차인 입장을 하는 것보다는 임대인을 공인중개사가 있고 임차인을 공인중개사가 있는 사람들이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1월에 자가진단 웹이 나온다고 하니까, 전세 웹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꼭 확인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의 세금을 체납한 게 없는지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서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이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화된다는 문구를 넣어서 꼭 그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 피해를 만에 하나 입었다, 그러면 전세피해 지원센터나 1%대 1억 6천까지 최대 10년까지 대출해주는 부분,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환보증 추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임시거처로 H유지 신청해서 30% 이하로 시세로 제공하는 부분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